자,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재 전기차, 자율주행차, UAM, 도시 항공 모빌리티라고 하죠.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내연기관으로 어찌됐던 땅바닥을 다니던 것이 날라도 다니고요, 전기로도 다니고요, 그 다음에 손을 떼고 자율로도 다니게 됩니다. 자, 현대차는 이런 미래 산업에 빠르게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체인 앱티브와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합작업인인 모셔널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그리고 UAM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현대는 이 자율주행 분야에 어마무시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80% 사오게 되는데요.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저희가 주로 알게 된 것은 인공지능 개, 로봇 강아지입니다. 자, 이런 기업을 사와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자동차랑 연결 지으려고 할까요? 첫 번째는 로봇 기술에 대해서 로봇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제어를 하고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하여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기술 융합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을 인수해오는 순간 자율주행에서 생겨나는 인지 기술들, 감지 기술들, 그리고 제어 기술들 여러 가지가 융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 분야에서 기술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첨단 인지와 제어 기술 그리고 이를 통한 완벽한 자율주행 그리고 다른 화물들을 위한 통신하는 V2X Vehicle to Everything에 대한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저변으로 확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를 하고요, 스스로 제어를 하고요, 또 다른 것들과 통신을 하는 이 로봇의 최첨단 집약적인 기술을 우리가 자동차에 적용할 경우 자율주행에선 당연히 선두에 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큰 물류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할 것이며 건설 현장 감독이나 시설 보안 등 각종 산업에서 안내와 지원 역할을 하는 서비스형 로봇에도 집중을 할 것이다. 즉 현대차는 자동차만 보는 것이 아닌 물류산업 혹은 건설 현장까지도 모든 곳에서 본인들이 로봇을 이용해서 마치 중심 이외에 말초신경까지도 자기들이 점령하겠다는 신사업 분야로 가기 위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본인들 차에 적용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갖고 있는 원천 기술, 로봇 기술을 가지고 이 자동차 이외의 산업까지 진출하는 게 두 번째, 충분히 80%의 지분을 가져서 9천억을 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갖고 있는 대부분들의 기술이 미국 국방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들로 본 딜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는 현재 자율주행 기업에 투자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즉, 한 발 한 발 미래를 위해서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는 우리가 확실히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UAM 요 세 가지 중에 아직 빠진 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입니다. 드디어 현대차가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GMP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 GMP 플랫폼이 무엇이냐? Electrical Global Module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정말 많은 유튜버 분들이 좋은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현대차가 전기차를 만들 때는 기존 생산 라인에서 만들었습니다. 기존 생산 라인은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엔진이 들어가야 되고요, 기름통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엔진이 피스톤에 의해서 막 움직여서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안에 배터리를 하나 넣는다 그래서 개선은 되겠고 전기차의 모양은 낼 수 있고 하이브리드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완벽한 전기차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테슬라는 10년 전부터 이 eGMP, 즉 일렉트리컬,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기반으로 테슬라 모델 3를 엄청나게 성공을 시켰죠. 자, 많은 기업들이 이 GMP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즉, 전기차에 특화되어 있는 바퀴가 있고 밑에 배터리가 깔리며 이 배터리를 통해서 인버터를 돌려서 모터를 돌려서 자동차가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스케이트보드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플랫폼이 갖춰지면은 조금만 늘리면은 SV, 조금만 늘리면 트럭, 조금만 늘리면은 엄청난 버스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이 GMP 플랫폼을 현대차에서 드디어 발빠르게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에 하나하나 아이오닉을 생산해내겠다라는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내연기관 라인에서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바로 정말 여러 가지 모델 라인업들을 아이오닉이라는 모델 라인업으로 마치 제네시스처럼 전기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플랫폼을 갖췄고 자율주행 기술을 가졌으며 그 다음에 UAM 즉 도시 항공 서비스를 모두 다 점령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술과 그리고 그 집약적인 마지막 단계에 있는 로봇을 인수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때 현재 현대차가 중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고전을 하는 그 모습을 극복하여 그런 엄청난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을 위해서 정의성 회장님이 뛰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현대는 항상 앞으로 불도저처럼 나갔고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차를 만들었던 그런 엄청난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의 DNA와 그들의 의지와 그리고 그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그 엄청난 생각들 그리고 앞에서 모든 걸 끌어주시는 정의성 회장님이 끌어주신다고 치면은 어찌됐든 이 현대차가 바라보는 미래의 기술들 그리고 미래 차들의 그 안에서의 순위는 반드시 높을 것이다 확신하면서 오늘도 기업 정보를 아는 남자 기알람 우종석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눠서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